안녕하세요. 부장입니다. 실제 홍보 연구 과정은 따로 이제 다 설치하고 정말 상상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제가 교장한테 보니까 그 확실한 조치할 때는 강당이 이어져요. 근데 학부 쪽에 한다고 하면 마음은 와 있는데 내가 가면 한 달이 바뀌고 그게 아무 시간 안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늦은 시간인데 불구하고 그 행사에 제출을 감사하는 거죠. 저는 학교 부장이 맞지만 교육적인 소속이라서 오늘 낮에는 교육적 행사에 가서 야구를 5시 정도 넘어서 도착해서 이상말을 편하게 생각을 하셨지만 중간동안 보는 안 돼서 오늘까지 말씀 저희를 써봤는데 그 신생 입학 홍보 당시에도 설명이 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별로 뛴다는 그런 신조 처음에 떠나서 제 신조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홍보를 좀 혼자 할 때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오늘 학생들을 위해서 각 과별 분들 다른 거를 해봤더니 PT 분량이 150 분량 150 분량 그런 오늘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 정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뭔가 읽어야겠다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할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아이들 사춘기 아주 깊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해 처리 안 하고 쪽으로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보고 싶어서 했었거든요. 정말 하는 그런 설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고등학교에 올라온 아이들 학생들은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숨이 좀 죽었다고 그러는데 가끔 너무 죽어서 숨이 너무 죽어가지고 재석이 안 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숨이 너무 죽은 아이들을 제가 깨우기 위해서 했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제가 9월달에 왔을 때도 보니까 저는 2학기를 같이 나서 2학기 때 정직한 모습을 보였었고 이제 3월달에 들어서 아직 중학생들을 좀 받지 못한 학생들이 와서 저를 만나면 부담스럽게 받아야 되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고 막 학교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성별 고맙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또 살살 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학기 학년초에 제가 중학교 때 왔었던 그런 모습하고는 실제 학생들이라든지 그때 막그 힘들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어떤 목표가 그 반대로 주변에서 좀 많이 들어왔었던 얘기도 있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목표도 있고 그것 때문에 행동들이 많이 결정하고 자신의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걸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생들이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겠다. 그것을 저희가 해야 되리라고 이제 고등학생들이면 사춘기부터 벗어났고 이제 2년 후 3학년도 1년 차 남았고 1년 옆으로 남아있고 2년 남아있고 이제 생전 후에 각자의 길을 가려고 고민하는 학생들인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사회 나가서도 대학을 가서도 대학을 살냐 여전히 우리가 어른들이 피를 끌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번 고민하시는데 내 아들만 내 딸만 이게 좀 우리가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끌어가야 된다 미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하면 저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같은 제자인데 이 제자들이 자신의 어떤 길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자신을 끌어갈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감사하겠다는 말에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학생들의 어떤 의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의 의견이나 학부모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할 거예요. 반영을 하는데 그 의견을 다 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그 의도적인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장의 어떤 그 철학이나 교육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제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강하게 이걸 믿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학부모 대표님들이 좀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걸 마지막에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방과 활동을 활성화해달라.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좀 성적 동아리가 많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전환기 교육 활동은 제가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2학기 때 3학년 같은 경우 좀 너무 좀 아쉽다. 수많은 그런 아쉽다 이렇게 전환기 교육을 좀 활발하게 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제 의견 또한 거기에 공감하지 않고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하면서 그 부분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저희가 제자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 계획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1학년들 우리 학부모님과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1학년들이 같이 하고 있는 날 학교 사장 그 수련장을 가서 1학년들을 강하게 이끌 얘기를 나눴습니다. 2, 3학년들은 앞에 선배들이 한 번씩 봐봐요. 조금 걱정이 되는데 2, 3학년들도 그래도 1학년들한테 좀 동료들을 멋진 동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동료들이 바뀌고 싶은 건 특히 인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방과 활동 강조시킨다. 그리고 자기가 또 전략쓰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을 뭐막 때려가면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숨이 좀 긍정적으로 좋아하는 아이들 있지만 되게 너무 숨이 깊어서 표현이 안 한다. 너무 이렇게 좀 느슨해서 촬영하기 때 끌려오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선생님한테 강하게 끌어가겠다 해서 어쨌든 자기 스스로 뭔가 자신의 삶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 의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고등학생들을 성적하지 않도록 다른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세월이 하기 지나면서 이 제자들이 정말 자신을 너무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에 가끔 학생이 하고 하고 싶은 3학년이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2학년이었죠. 2학년 같은 경우는 되게 막막하고 뭔가 아침에 선생님들한테 뭐 인사를 해주고 보다들이 되게 그런 아이들이 시간 관계 되게 시간 흐름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그 과정에 선생님들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 아이 학생들이 3학년이 되서 걱정이 되서 이제 병나라에 주시고 또 공부하려고 해요. 뭐 작품 만들어가지고 돈이 직접 만들었다고 이름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혼자 자랑을 하면서 가끔 울컥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기 근데 이제 그 부장 입장에서는 이놈들이 하루 빨리 우리 선생님이 하루 빨리 좀 자신에 대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가르쳐 있겠다 부모님 마음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해주실 부분이 그 방과 활동 저희가 18개나 그 과정을 여러분은 과정을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금 막 시작하는데 아이들 서서히 또 힘이 빠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삶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방과 활동에 꼭 참여할 수 있게 여러분 접근해 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계속 학교 안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가다 보면 그 제가 좀 대결적인 사람이야 책을 들고 다니면서 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여주고 이 앞에 젊은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뭔가 스스로 뭐 들어가는 거 하는 사람인데 뭐 부모님들께서 계속 내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교와 함께 부모님들께서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행복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제 부장들 어떻게 원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에 하나 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꽃을 피우지 못했다고 해서 장미를 흘릴 필요는 없다. 대신 장미를 적절히 우설했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 입장에서는 교육자 입장으로서 좀 아까 말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좀 이끌어갈 수 있게 하겠다. 이거하고 내일 같이 한다고 내가 정리하자. 말 하겠지가 아니라 그 스스로 꽃을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걸 보면서 또 메디컬에 생겼구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전적 교육 대처 하나 저절로 불러진 게 없다. 저 혼자 불러진 게 없다. 대출을 보시면서
정말 시인이 그랬듯이 바람, 태풍, 번개, 태풍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 대출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자극하고 주고 그래서 그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힘도 주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저희 학교와 우리 선생님들과 저기 교수님들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공통적인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영상 촬영이라고 하는 것을 졸업하면서 현수막을 저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좀 묻자 저도 편해져서 스스로 다른 데까지 홍보해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다 보셨을 겁니다. 대가들이 저절로 굴러지지 않았고 저절로 연결되지 않았고 선생님들이 그 3년이라는 시간에 되게 정말 시간을 기울여서 직도 하고 그때는 달리기도 하고 포기할 3년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길을 아이들은 되게 그 힘들어하잖아요. 어린 자도 길이 안 보일 때는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그 달콤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참고 이끌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수막 이름으로 올려준다고 현수막 다는 아니지만 그런 뭔가 성과를 내놓고 그래서 정말 제가 다시 말씀드리신 것은 뭐 이런 회계 소통을 하시더라도 선생님들과 소통하시고 필요한 분들 서로 자녀에 대해서 각자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 나누시면서 자녀가 자녀이자 제자이 학생들이 정말 다 현수막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부탁드리고 국민적으로 필요한 거 다 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철도운전계획과 과장을 맡고 있는 최정환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저희 학과에서 실시를 하는 철도운전 실습 장면입니다. 지금 이 학생은 기획과 2학년 이강호 학생이고요. 이 동영상은 제가 오전에 수업 시간에 촬영을 한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지금 이 PTS 모의 운전으로 운전을 해서 이제 가는 걸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 표지판이나 제한 속도가 나오면은 운전사가 지적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지하철처럼 저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출입문 열림 지적하면서 확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실습을 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그 철도 운전, 또 유지 보수, 그다음 기계 가공 쪽에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에 이제 오는 학생들을 이제 물어보면 기관사를 하고 싶거나 코레일 또는 서울교통공사에 가고 싶거나 아니면은 기계 쪽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거나 이제 철도 관련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주로 진학을 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공 자격증 취득인데요. 활용도는 이제 저희가 취업을 하거나 공기업 이제 또 대학 진학 등 여러 가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교육 과정 내에 실습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과후 활동을 열어서 학생들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견학. 이 사진들은 이제 재작년에 철도 문산 차량 기지로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직접 코레일 차량 기지로 들어가서 설명을 듣고 고속철도가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확인도 이상으로 철도 운전기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공조 설립과장 이승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공조 설립과 같은 경우에 운전기획과와 같이 같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철도 차량과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 운전기획과는 기관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좀 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 철도 차량 정비 제작 이런 쪽을 더 심화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공통과정으로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차이점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관련된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하신 그런 교육과정이나 진행은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또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학과별 상담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과장 신동희입니다. 저희 과의 특징은 아우트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독일계 회사,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이런 데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합격을 하면 대학을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대학 다니는 동안 월급을 줘요. 그리고 합격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면 그 회사에 들어가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보통 한 2대2쯤 되거든요. 요거 보시면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7명, 10명을 합격시켰어요. 10명은 안 나와 있는데요. 요게 2대1 정도 되는데 저희는 작년에 1명 떨어졌고 올해 다 붙였습니다. 10명에서 서울공고 올해 4명 떨어졌습니다. 지원자 중에요. 저희가
아웃스빌딩에서요 전국에서 합격률로는 1위입니다. 경기 자동차고등학교 방송에 나오던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30명 붙였대요. 전국 1등이라고 막 방송 나오더라고요. 근데 8개 반입니다. 그러면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60%를 합격시켰습니다. 거기다 지원자 전체를 합격시켰어요. 그래서 자동차로는 전국에서 1등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서울공보다 훨씬 많이 합격시켰고 떨어진 애도 없었고요. 이거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에 거의 매년 한 명씩 합격을 시키고 있어요. 저희가 3년 동안 미달이었거든요. 미달인 학생들 데리고 아웃스비등 저렇게 합격시켰고요. 서울교통공사도 매년 거의 한 명씩 합격시키고 있고요. 올해 좀 특이하게 삼성전자에 한 명 합격을 시켰습니다. 대학은 우리가 이렇게 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인데요. 자격증 취득 막 여러 개 엄청 많이 적어놨잖아요. 이거 설마 과에서 다 하나? 안 믿기지죠? 자,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3학년 3월달 자격증 취득률이에요. 여러분 통계를 드려야지 믿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11개 단에 10개 단에 3명입니다. 평균이 여기 보시면 5개가 넘어요. 2학년까지 자격증 취득률이에요. 전국 공업계 고등학교 학과의 평균 자격증 1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학부모님들 중에 전국에 다 진짜 좋다는 학교들 다 전화하셔갖고 이거보다 높게 나오는 2학년 때까지 자격증 취득이 이거보다 높게 나오는 과를 찾아오시면 제가 경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사비 틀어갖고 한 10만 원짜리 사서 경품 보내드릴게요. 찾아서 저 좀 알려주세요. 그만큼 우리 과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서울시내 가운데 있는 명품 학교잖아요. 우리 과는 그 중에서도 명품과입니다. 전국 1등과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거보다 돈 많이 따게끔 하는 과가 있는지.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뭐 장학금 관련되는 건데요. 그리고 저희 과는 어머님들 제일 걱정하는 게 문제 학생들이 있다. 우리 애들 특성화고 보내면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 과 없어요. 1학기 딱 지나고 나면 다 나가버려요. 여기 지금 2학년 애가 있는데 뭐 학교에서 담배 피고 지각해서 가고 말썽 부리고 이런 애들 우리 과에 딱 한 6개월만 하면은 적응 못해서요 다 가버려요. 딴 학교로. 너무 빡세게 공부시키고 너무 막 해버리니까 도저히 나는 여기 못하겠다. 딱 하시고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과 같은 경우는 2학기 1학년 2학기부터는 아예 없어요. 그런 애들 다 나가버려갖고 그래서 문제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1, 2, 3학년이 다 그래요. 그리고 예, 우리 좀 특이한데 우리 과 같은 경우는 형제가 진짜 많아요. 형제가 많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엄마가 자기 아들 딱 보내보니까 너무 잘 가르치니까 자기 동생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제가 3명이 있어요. 이거는 뭐 아시잖아요. 느낌이 내 아들 보내봤는데 잘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도 또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자랑할 만 하지 않을까 해서 올려봤습니다. 뭐 취업률은 저희가 취업률도 계속 지금 70% 이상을 취업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률도 물론 아웃소비등이나 공사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 다 많은 곳에 취업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70% 이상은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부적인 건데요. 해외 연수 대상자를 2년 동안 저희가 외부대에 나가서 애들 데리고 해외도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빼고요. 서울 시내의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장 명품 학교 용산 철도구에 지금 입학을 시켜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명품과인 착과에 입학을 시켜준 학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진짜 한번 인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 한번 만들어 볼 테니 저 좀 믿고 교육하는데 제가 하자는 대로 열심히 좀 믿고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인간 한번 만들어서 졸업할 때 저를 진짜 잘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 들게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철도 전기 신호과 과장 배현술입니다. 그 연수 자료에는 2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다양한 과의 학부모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짧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전기 신호과 학부모님께서는 일단 올라가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신 학부모님께 그냥 저희 과가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가 그거에 관해서만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전기 신호과고요. 기본적으로 전기 설비를 베이스로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호 제어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요. 전기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즘 기본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사무 직종에 계시던 분이 퇴직하시면 많이 따는 게 전기 관련 자격증이고, 그쪽으로 또 재취업을 하신다는 거, 그런 쪽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쪽이고, 추가적으로 신호 제어를 학습하게 되는데, 학부모님들 전부 다 운전을 다 하시잖아요. 밖에 나가면 횡단보도 건널 때도 신호등이 있고, 차를 타고 갈 때도 신호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행을 하고 멈추고 합니다. 철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신호등이 있어요. 그걸 보고 빨간색에는 철도가 기차가 정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일 때는 주행해야 되고, 파란색과 주황색이 같이 있을 때는 주의를 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런 어떤 신호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설비들을 가르치는 게 저희 전기 신호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운전사가 깜빡할 수도 있어요. 졸 수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무인으로 운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차상 신호 설비, 지상 신호 설비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면서 깜빡했을 경우에 몇 초 동안 운전사가 반응이 없네 그러면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그런 제동 장치까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학과에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하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이고, 상세한 학과에 관한 설명은 저희 그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철도전자통신과 과장 임의혁입니다. 저희도 이따 올라가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 여기서 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학년 때 먼저 전기전자에 대한 이론에 대한 베이스와 납땜 실습, 그리고 시언어 실습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파이썬, 아두이노 이런 것 프로그램 관련한 실습들을 진행하고요. 3학년 때는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제작해 볼 수 있고, 또 철도 통신 관련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 수업들은 학년별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과 마찬가지로 방과후 학교 학년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학년별로 하나에서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교나 보내만 주신다면 자율학습이나 자율학습이나 어떤 학습 태도나 이런 것들 사실 많은 열정 갖고 있는데 학생들이 아직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학생들 믿고 보내만 주시면은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조교육부장 최승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 산학일체험 도제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제학교가 뭐냐고 설명드리자면 일학습 병행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학습 병행 제도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일학습 병행 제도는 보통 직장인들이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는 걸 생각하시는데 그거의 고등학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희는 2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를 나갑니다. 저희 학교 일정을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2학년 1학기 때 저희가 3월, 4월 달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2학년들 센터에 가서 센터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 6월 달에는 회사에 가서 한 달 동안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옵니다.
이렇게 한 학기가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총 3개 학기를 하고 3학년 2학기 때는 3학년들은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학교를 나오고 9월 달부터는 거의 쭉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교육을 받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자학교는 지금은 이제 철도 전자통신과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1학년 때 전자과 2반으로 이제 입학을 해서 2학년 때부터는 일반반, 도제반을 다닙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가는 거고요. 도제반에서 하는 모든 교육들은 뭐 방과후라든지 도제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액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제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도 제 제자들이 어린 나이에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어떨 때는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한데요. 그 학생들이 만약에 도제를 하지 않고 학교 수업만 3년 동안 듣다가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을 가지 않는 한 20살 때 이제 취직을 하게 될 건데 제 생각에는 뭐 18살에 취업을 하나 20살에 취업을 하나 뭐 저희 눈에 아이처럼 보이는 건 똑같잖아요. 20살 때 혼자서 취업을 하는 것보다 학교에 다니면서 저희 선생님들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2년 동안 저희한테 케어를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는 게 훨씬 더 학생들한테 안전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년 동안 학생들이 학교 교육도 받고 회사에서도 교육을 받으면서 회사 경험도 쌓고 학교 교육도 잘 받고 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2, 3학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졸업 후에 그 회사에서 쭉 이 회사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제 학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회사를 안 가고 뭐 군대를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저희 뒤에 표를 보시면 이거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표가 빠진 것 같은데 저희가 졸업생들 중에 80% 이상이 졸업하면은 다니던 기업에 그대로 취업을 합니다. 그 회사에서 그리고 대학까지 다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일학습 병행제도라고 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됐으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대학교까지 진학을 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것도 저는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그걸 하면서 동시에 그 군특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대신해서 상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도 병행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3년 동안 진행을 하고 나면은 그 학생은 이제 회사 경력도 고등학교 때부터 5년 동안 쌓인 거고 대학도 2년제를 졸업을 한 거고 군대까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꼭 뭐 취업에 뜻이 없더라도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은 시간을 많이 아끼고 돈도 많이 아끼고 그러면서 돈도 다 벌고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한테 학생이 뭐 특별한 뭐 공급을 간다거나라는 목표가 없다고 하면 도제학교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하는 게 학생들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여성 과장님이신데요. 제일 터프한 철도 건설을 여성 과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과장님 어느 오세요? 시간 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도건설과 과장 김정란입니다. 저희과는 철도 건설에 관한 걸 배우는 건데요. 요즘에는 이제 1학년 저희가 토목 건축 플러스 철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철도는 대부분 토목이 이제 기반이 되고 그 위에 이제 건설은 역시설물 정도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1학년은 그래서 토목 기초 실습 이제 철도 토목도 토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은 토목을 배우고 그 위에 이제 분야가 더 세분화된 철도를 그 위에 배우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1학년은 철도 기초 실습이랑 토목 기초 실습이랑 건축 일반, 그다음에 철도 일반은 공통으로 배우고 있고요. 2학년은 측량, 네. 토목에서 기본이 되는 건 측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면을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나와서도 열심히 이제 도면을 보고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도면 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라는 것을 배우고 있고요. 3학년은 이제 토공포장, 그러니까 토공포장이라는 건 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모두 철도 선로들이 다 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땅
땅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 돼서 토목, 포장, 시공, 그다음에 건축, 목공, 시공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완성학급이 이제 올해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자율학습을 열심히 해서 올해부터 저희 토목건축은 자율학습을 9시 10분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해서 공격도 가겠다, 공부도 하겠다고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과가 저기 창조관 3층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에 6개 학과가 있고 다른 학과 교육과정을 보여드린 것은 저희가 이제 다른 학과에 있는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또는 몇 개의 선택 과목들을 또 들을 수도 있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학과 부장님들의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믿고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궁금하신 것은 일단 자세히 물어보시고 또 믿고 보내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무기획부장님 우인준 교육께서 PT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선철도고 교무부장 우인준이라고 합니다. 네, 교무기획부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의 전반적인 학사 운영과 처음에 학교에 입학했을 때 입학식과 평가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출결 그리고 마지막에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안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계시고 있는 성실관이 본관이 되겠고요. 본관에 학생들의 반이 1학년, 2학년, 3학년 9개 반씩 총 27개 반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많은 부서들이 성실관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관과 협동관을 보시면은 창조관과 협동관에 각 과의 사무실과 일부 과가 있습니다. 일부 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제교육센터가 있고 용맥관에 입학식 때도 오셨겠지만 학생들이 입학식을 하거나 실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학교의 연역인데요. 안내 자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연역에서 좀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에 있는 1905년에 구한국시대 철도 이원 양성소로 발족이 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가 철도로 있어서는 한국에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현황은 이렇습니다. 학생들 분포와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교육과정은 특히 이제 전문교과와 보통교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다 합해서 192학점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잘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걸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92 플러스 2라고 나와 있는데 플러스 2가 되는 부분은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과목 중에 하나인 아까 철도 운전 과목이 있습니다. 그 철도 운전 이론 과목에 대한 수업을 무학년제로 1, 2학년들 학기별로 2학점씩 뽑아서 목요일은 원래 5교시까지 하지만 6, 7교시까지 이어서 이 학생들은 수업을 받고 192학점이 아닌 194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요. 1학년 시작하기 전에 겨울방학 때 가정통신문을 내려서 모집을 했더니 6분도 안 돼서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을 이제 학생들이 1학년 2학기 때도 할 수 있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도 할 수 있으니 기회가 있는 만큼 천천히 이제 두고 보시고 학생들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생 수는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학사 일정은 지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간단하게 학사 일정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입학식에서부터 학생들의 달별 출결과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방학식이 있겠고요. 다시 2학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학생들 종업식 혹은 졸업식 혹은 이제 종업식이 있을 때까지 학생들을 책임지고 케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결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결석 신고서라는 것을 원래는 결석계였는데요. 결석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 결석을 하게 될 때에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인정 결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 결석이 있고요. 질병 결석한 경우에는 보시면은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는 2일 이내에 결석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5일 연속 3일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혹은 의견서,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처방전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출석 인정 결석은 여기에 해당되는 공적 의무나 경조사에 해당되는 부분, 생리 결석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법정 감염병이나 다양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결석도 이런 경우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인정을 하게 되고, 개인교회 체험학습 관련 결제는 학년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석 신고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체험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각과 조퇴 결과 처리인데요. 지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좀 잘못 나왔습니다.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 8시 20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년 생활지도부에서 통일을 해서 저희가 8시 30분 이후에 오는 학생들을 지각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 점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퇴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등교 시각과 하교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조퇴가 되고, 결과는 일부 혹은 전부에 불참한 경우 결과가 되게 됩니다. 일과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하고 중식하고 그다음에 7교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월화수는 7교시까지 운영을 하고, 목요일은 5교시까지, 그리고 금요일은 6교시까지 하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자유 활동회 같은 경우는 금요일 5, 6교시에 실시를 하게 되고요. 성실관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1급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수업 학생들이 부모님께서 잘 좀 챙겨주셔야 될 부분들은 수업 일수의 3분의 1을 미도달할 경우에는 유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과 과목의 최소 성취도 기준인 40%입니다. 100% 중에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급이 됩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 과목 중에 한 과목만 이수를 안 해도 그 학생은 보충학습을 통해서 재이수를 받아야 하고, 재이수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을 받아야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점제 교육과정을 통해서 목요일의 선택 과목, 처음에 말씀드렸던 철도 운전에 대한 이론을 무학년제 1, 2학년을 대상으로 2학점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화요일 5, 6, 7교시에 각 과를 대표할 수 있는 철도 운전, 자동차 기관, 전기설비, 전자회로, 토목기초 실습에 대한 과목을 학생들이 타 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융합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무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잘 케어해서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의체험 체육부입니다.